안녕하세요. 건강한입니다. 네, 오늘은 이 책 소개합니다. 관절염을 고친 사람들. 네, 저자는 박민수 약사이면서 한약 조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관절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요, 약사이신데 본인이 관절염을 앓으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답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치유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한방을 연구하다가 우리 관절염과 디스크는 신장과 이렇게 콩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한방요법을 시행을 해서 본인이 완치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근본 원인과 자연 치유를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40대부터 이 발톱 무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발톱 무좀으로 피부과 약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발톱 무좀은 발톱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신장에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발톱 무좀은 피부과 가서 약 먹는 거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발톱 무좀뿐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관절염이라든지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라든지 족저 근막염이라든지 고관절이라든지 이런 질환도 그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장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질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총 8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1장을 보면은 자연치유력과 또 우리 몸은 상생의 원리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그 얘기 하시대요.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냐, 쥐만 잡으면 될 것 아니냐, 병만 고치면 되지 않냐, 한방이든 양방이든, 그죠? 저는 거기에 그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상생 원리에 의해서 존재를 하는데요. 어떤 원리냐면, 그죠? 신장, 콩팥은 간을 돕고, 간은 또 심장을 돕고, 심장은 위를 돕고, 위는 또 폐를 돕고, 폐는 또 이 신장을 돕는, 이렇게 상생 원리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장이 나빠지면 뭡니까? 간에 피를 제대로 못 보내주겠죠. 그러면 간에서 피를 저장을 못하니까 심장으로 피를 많이 못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심장은 피를 받기 위해서 마구마구 뛴답니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심장병이 생기고, 또 심장은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충분한 피를 공급하지 못하면은 이제 신경성 이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경성 이염하고 심장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장이 약하면 신경성 이염이 되고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위장병이 생기고, 이렇듯 상생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으면은 덩달아서 병이 발생하는 원리를 상생의 법칙이라고. 왜 신장이 나빠지는가? 그죠? 저도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발톱에 문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콩팥의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콩팥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콩팥은 기능이 80% 이상이 나빠져도 이 검사상으로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10% 정도 남으면 그때 나타나는데, 그때는 이미 투석을 해야 된다는 거라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투석을 하게 되면 어떤 약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손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하고 다르게 이렇게 80% 이상 망가져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거는요, 이 콩팥이 안 좋으면 이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에 거품이 많다, 요술금이나 방광염에 자주 생긴다, 혈로나 단백뇨가 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티눈이 있다, 저처럼 발톱 무좀이 있다, 뭐 발이 뜨겁다, 발에 각질이 생긴다, 발에 무좀이 생긴다, 발바닥에 뭐 족저 근막염, 통증이 온다, 무지예반증, 무릎 발톱이 돌아가는 거 있죠. 무지예반증이 생긴다, 또 뭐 통풍이 있다, 요로 결석이 있다, 또 무릎에 물이 차고 아프다, 뭐 디스크로 고생한다, 또 신여요통을 해서 허리가 아프다, 많습니다. 고관절염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또 하지 정맥류가 있다, 정력이 약해진다, 오후가 되면 다리가 붓는다, 또 크리아틴 수치가 1.4 이상 나온다, 신부전 진단을 받고 빈혈, 부력감, 피부 가려움, 또 불면, 관절통 증상이 있다. 엄하게도 많죠. 그런데 이 증상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 다른 데가 어디가 안 좋아서 일어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내가 콩팥이 나빠서 이렇게 왔다는 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죠? 요즘에 피 투석하는 사람들도 많죠. 주변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걸 모르고 있다가 우리 콩팥이 80% 이상 망가지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투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그 시어머님께서 당뇨 합병증으로 투석을 하셨는데요. 투석을 하면 이미 늦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콩팥에 저 같은 경우 발톱 무좀은 그 열이, 신장에 콩팥의 열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발톱 무좀을 만든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콩팥에 열은 왜 생기느냐? 또 원인이 있겠죠. 7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당뇨나 고혈압으로 오래된 경우, 그 다음에 수술할 때 마취하는 경우, 또 출산 후 충분한 처리를 하지 못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 무리한 성생활로 인하여 정액 배출을 많이 한 경우, 또 5번째, 스테로이드나 진통제 같은 약물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마지막 7번째는 선천적 유전일 경우 신장에 무리하여 열이 생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건 신장이 안 좋을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었고, 지금 말씀드린 7가지는 신장이 무리하여 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신장에 열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발톱 무좀은 신장에 열을 꺼주면 아마 발톱 무좀이 좋아지겠죠. 예. 다른 아까 신수가 부족하면은 그죠?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신수를 제대로 못 보내면 이런 아까 말한 골수는 무릎을, 척수는 허리를, 이런 치수는 이빨, 이런 기능 그 기관에 제대로 영양분을 못 보내주면 그 기능이 떨어져서 관절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저자께서는 제하통속신이라 해서 배꼽 밑에 배꼽 밑에 통증은 그 콩팥이 주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허리, 고관절, 무릎, 발목, 발가락 등 이런 배꼽 밑으로 오는 모든 통증은 콩팥이 주관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알았나요? 무릎 아프면 무릎의 문제고, 발목 아프면 발목의 문제고, 저처럼 발톱 무좀 있으면 발톱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장기가 그게 해당되는 장기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질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발톱을 약을 먹고 해도 재발만 했었던 거 20년 동안, 그거는 콩팥을 치료를 해야지 이게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관절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병원에서는 어때요? 연골은 재생되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 저자는 연골은 재생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제시를 하셨나요? 그래서 만일 재생이 안 된다면 소아 때 형성된 연골과 활액막 이 성장하면서 뛰놀고 운동하고 일하면서 닳아져서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모든 인류가 관절염 환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80세 된 할아버지도
관절을 수술하지 않고 쌩쌩하게 돌아다닌 것을 보면 연골은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활액막과 연골의 재생이 더디되는 것, 잘 안 되는 사람은 자신의 장부, 특히 신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골수를 제대로 못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안 나선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는 연골이 재생 안 되니까 약 먹고 있다가 한쪽 인공관절하고 다른 쪽 인공관절하고 이렇게 하죠. 그거는 그 증상만 안 할 뿐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제거하면은 자연히 이런 질환들은 없어진다입니다. 그러면 콩팥은 왜 나빠지느냐? 원인이 있겠죠. 예, 원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선천적으로 신장 기능이 약하게 태어날 때 15년 이상 당뇨약을 장기간 복용하였을 때, 관절염 때문에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였을 때,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였을 때, 산후조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 짠 음식과 술을 장기간 마셨을 때, 무거운 짐을 들고 장기간 서서 일할 때, 신장에 나쁜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였을 때, 인공유산을 경험했을 때, 신장의화로 인해 신장에 염증이 생겼을 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였을 때, 고혈압인데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았을 때, 무리한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신장이 나빠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절염 환자는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3배가 많다고 그랬죠. 이게 원인이 나와 있죠. 보면은 뭡니까? 인공유산 경험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산후조리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을 때,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그 관절염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저자는 한방요법으로 이 병을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콩팥이 나빠졌다, 콩팥에 열이 난다, 그러면 열을 꺼야 돼. 열을 꺼주면 그죠? 그 원인을 제거하면은 증상은 없어지겠죠. 신장은 미련한 장기인지라 신장 내 사구체의 기능이 80에서 90% 정도 손상되어야 검사로 나타나며 대개 크레아틴 수치로 결정된다. 우리는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계속 증상만 치료하느라 독한 약을 먹고 진통제를 먹고 수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는 어째요? 진통제하고 계속 그 항생제하고 약을 먹게 되죠. 근데 여기에 이분이 저자가 약사잖아요. 약사라 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약에 보면 그 설명서 보면은 부작용을 어째요? 크게 써놨나요? 작게 써놨죠. 저 잘 몰라요. 잘 못 봐요. 근데 이 부작용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 책을 그 많은 분들이 읽어서 본인의 병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증상만 치료해갖고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신 분이 어깨 수술을 하셨는데 양쪽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갑상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것도 원인이 어디가 있냐? 어깨에 있는 게 아니고 갑상선에 있는 게 아니고 간에 열이 찼을 때 그런 질병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약사분은요, 나이도 젊은데 약사면 뭐 힘든 일도 안 했겠잖아요. 근데 왜 그런 관절염이 왔을까요? 이 그 책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친구분이 보증을 서주랬대요. 그래서 보증을 서줬는데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고향에서도 못 있고 떠나서 다른 데 개업했답니다. 그때 피를 말렸답니다. 그래서 이런 피 말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이 나빠지고 그로 인해서 이런 관절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부는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서 더 자세한 얘기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